설립 초기부터 탁월한 소송, 분쟁 해결 능력을 인정받아 다이나믹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법무법인 발은 업무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 저명한 법조인들과 전직 고위 판검사들을 영입 합류시키며 내실을 다져오고 있는데요. 나날이 발전하는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인 최영로 변호사님을 뵙기 위해 법무법인 발은을 찾아왔습니다. 판사 출신이신 최영로 변호사님께서는 일찍이 재판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에도 참여해 오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법무법인 발은의 허리를 맡고 계신 중견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정보통신 분야의 관련 법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2010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오늘은 법무법인 발은의 최영로 변호사님을 만나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다양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로 변호사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전직 판사 출신이라고 들었는데요. 현재 정보통신법 분야의 전문 변호사님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판례 검색 시스템인 법거울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참여하신 실력이라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정보통신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제가 컴퓨터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사법연수원에 다닐 시절인데요. 그때 막 보급되기 시작한 PC인 애플 컴퓨터를 사법연수생 한 달치 월급으로 구입해서 가지고 놀다 보니 점점 빠지게 되어서 프로그래밍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판사 시절 법률 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동안에 익혀왔던 프로그래밍 지식을 기초로 동료 판사들의 도움을 받아 법률문헌 검색 프로그램인 소울을 습작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는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말씀하신 판례 검색 시스템 법고울의 개발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위로 컴퓨터와 인연을 맺게 된 후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도 정보통신 분야의 남들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관심 덕분에 정보통신 분야의 업무를 많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판사 시절부터 컴퓨터나 프로그램 분야에 능하시다고 참 업계에서도 저명하시던데요. 그런데 정보통신 분야라고 하면 그게 좀 방대하게 느껴집니다.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된 법률 문제를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정보통신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한데요.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전자문서, 전자적 의사표시, 전자거래, 전자금융, 전자서명 등에 관한 법률 문제,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버 범죄, 개인정보 보호 문제, 사이버 공간에서의 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 문제,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한 특허권이나 저작권 침해 문제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문제들은 대부분 정보통신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러한 기술적 기반 위에 해결책을 찾아야 할 법률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답변에서 정보통신법 관련 법률 문제로서 전자거래, 전자서명, 전자금융 등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스마트폰과 같은 IT 분야에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된 일반인들의 문의나 관심이 급증한 것을 변호사님께서도 느끼고 계실 듯한데요. 정보통신법과 관련해서 일반인들의 문의가 가장 많은 분야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반인들이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해서 겪게 되는 법률 문제로는 개인정보의 무단 사용,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이나 전자거래에서의 피해 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의 경우 위와 같은 법률 문제로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선뜻 소송까지 제기하기는 어려운 사정 등으로 제대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보다 손쉽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IT 기술이 발달해서 그 접근이 쉬워지면서 보안의 중요성이 아주 크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통신사나 은행 등의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고, 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개인이 어떤 종류의 사이트를 자주 방문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술적으로 수집해서 이를 영업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그 개인이 포르노 사이트를 자주 방문한다는 정보가 수집되고 이러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이는 그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에 반해, 이러한 유형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법률적 규제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처해서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모든 기업들과 개인들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해서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개인정보 유출도 문제이지만요. 최근에 개인정보 보호와 또 익명성을 이용한 악플러에 대한 대응으로서 떠오른 인터넷 실명제가 이 최근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충돌하면서 그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인터넷 실명제와 개인정보 보호 둘 중에서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개인정보의 보호와 사이버 공간의 질서 유지를 위한 인터넷 실명제는 서로 상반된 측면이 있고, 개인정보와 사이버 공간의 질서 모두 보호될 필요성이 있는 가치입니다. 따라서 양 제도 사이에서 적정한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든 사회 활동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사이버 공간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한도에서는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정보통신 환경이 발달하면서 초등학교에 아직 입학도 하지 않은 어린이부터 또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까지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접근이 더더욱 쉬워졌는데요. 이렇듯 누리꾼들의 연령대가 점점 다양해지면서 관련법 위반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을 이용하면서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주의를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사회 활동에는 자신의 행동에 따른 책임이 따라야만 할 것이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이 모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진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질 때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사이버 공간이 보호되고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변호사님께서는 경희대학교 로스쿨에서 교수님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더더욱 많은 인재들이 법조계로 진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스승님을 떠나서 법조계의 선배님으로서 이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법률가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인권의 보호자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등의 거창한 주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그런 말보다 보다 소박하게 한 가지만 말해주고 싶습니다. 로스쿨 학생 등 법률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무엇보다 부단한 노력을 통해 올바른 법률적 소양을 쌓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법률적 소양을 쌓지도 못한 채 말로만 법률가인 얼치기 법률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법조인이 되든 아니면 다른 분야로 진출하든 제대로 형성된 법률적 소양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규칙을 묵묵히 지킨 사람보다 각종 편법을 동원해서 규칙을 회피해간 사람들이 이득을 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규칙을 지킨 사람이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법률을 전공하는 학생들로서는 먼저 법률적 소양을 확실하게 쌓은 후 그러한 소양을 토대로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해서 법치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아울러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현대 사회는 워낙 복잡하고도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어 법조인으로서도 모든 분야를 아우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관심을 가진 분야를 정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다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국내 정보통신 분야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정보통신 분야만큼 시시각각 변하고 빠른 발전 속도를 보이는 분야도 드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서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서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법률가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정보통신 기술의 올바른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그중에서도 특히 법률적 제도의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이는 우리 법률가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 개발자는 물론이고 이를 지원하거나 규제하는 각종 제도를 만드는 사람 역시 정보통신 기술이 인류의 삶의 질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바른의 최영로 변호사님을 만나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최영로 변호사님께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계신 것은 물론 교단에서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계셨는데요. 앞으로도 최영로 변호사님의 활발한 활동 기대해 봅니다.